결혼을 앞둔 아들의 서랍에서 발견한 것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나서 사돈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이 된 여자입니다. 저에겐 결혼을 앞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껏 살면서 겪어본 결혼식이 한두 번도 아니고 들어본 이야기도 수없이 많은데 어쩜 그렇게 매번 새롭고 어려운지 이번에도 새삼 느끼게 되네요. 저희 부부는 둘째 아들을 부를 때 막둥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저에게 자식이 많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늦게 가진 아이거든요. 저는 25살에 첫 아이를 낳았고 그렇게 8년이 지나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정말 복덩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염색 공장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제 남편은 그 당시엔 잘 깎아놓은 밤톨같이 둥글둥글하니 좀 봐줄 만하게 생겼었거든요. 제가 그 뒤로 밤이라면 쳐다도 안 보긴 하지만 그때는 그 모습에 반해서 참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지금이니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속상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24살에 시집을 갔고 1년도 안 돼서 아이가 생겼고 한순간에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으니까요. 더구나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숨도 편히 못 쉬었어요. 결혼 후 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보며 지냈고 얼마 뒤 염색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남편은 이곳저곳 일감 찾으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힘든 삶에 서로 지치다 보니 대화도 점점 줄게 되었고 그렇게 몇 년이 훌쩍 지나다가 우울증도 찾아왔어요. 그때가 33살이 되었을 때였는데 아이도 좀 크고 돈을 좀 벌어서 보태자는 생각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이 쌓여있고 너무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어느 날부터 가슴이 답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우울증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아버님이 약주를 드셨는지 집에 오니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저는 오자마자 술상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체 이게 뭐길래 자주 드시나 싶어서 아버님이 남긴 소주를 슬쩍 마셔봤습니다. 한 모금을 입에 털어놓자마자 갑자기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약주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몰래 약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둘째 막둥이가 생기게 된 거고요. 그날은 아침부터 유난히 짜증나는 일이 많았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가시돋친 말을 저에게 하더군요. 결국 그날 밤 처음으로 한 병을 혼자 다 마셔버렸고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그날은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방문을 열고 밤송이 같은 남자가 들어오더니 저에게 술 마시는 법도 아냐며 웃더군요. 그날 술김에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를 이것저것 몽땅 다 풀어놨고 실컷 풀어놓다가 다른 것까지 다 풀어놨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 저희 둘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왕 생긴 거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이랑 아주 똑 닮은 아들이 나온 겁니다. 둥글둥글하니 어려서부터 참 이뻤어요. 그리고 얼마나 애교도 많고 귀여운지 딸보다 더 이쁜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둘째 덕분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시아버님도 매일 드시던 약주를 손주 때문에 곧바로 끊어버리셨고요. 저는 당연히 임신하자마자 술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님과도 둘째 덕분에 사이가 더 좋아졌고 아이 때문에 남편과 대화도 자주 하면서 부부 사이도 예전처럼 다시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둥이를 복덩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 인생 위기를 우리 막둥이 덕에 잘 넘겼으니까요. 그 뒤로도 아이 때문에 속 썩어본 적 한 번 없었고요. 딸 같은 아들 덕분에 웃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최근 결혼 문제로 속이 상하게 되었어요. 큰아들은 부모 닮아서 그런지 남들보다 일찍 28살에 결혼했습니다. 둘은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하던 사이라 저희 부부와도 가깝게 지냈었고요. 결혼식을 하면서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 치렀어요. 그래서 둘째는 좀 늦게 보내고 싶었는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더군요. 직장에서 만난 아가씨라고 1년을 넘게 사귀었다면서 결혼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데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집들은 결혼을 안 해서 문제라던데 왜 그렇게 우리 애들은 못 가서 안달인지 첫째도 그렇고 이번엔 둘째까지 제 기분엔 참 급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에 예비 며느리도 만나게 되었어요. 얼굴도 성격도 그리고 하는 말도 곱더라고요.
왜 저희 아들이 저렇게 결혼을 서두르려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가정을 꾸리겠다고 결심한 모습이 참 대견스러웠고 축하해주자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둘째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없는 살림이지만 어떻게든 자식 결혼에 보탬이 되려 노력했고 큰아들도 동생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도 이것저것 열심히 알아보면서 알뜰하게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도 하게 되었는데 바깥 사돈이 유독 과묵해 보였습니다. 원래 성격이 좀 그렇다고 둘째에게 들었고 게다가 첫째 딸 결혼식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네요. 그래도 계속 그 과묵했던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있긴 했어요. 상견례까지 마치자 둘째 결혼이 현실로 다가오더군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둘째 방에 자주 들어갔네요. 방에 가서 괜히 청소도 하고 둘째가 쓰던 침대에 청승맞게 앉아있기도 하면서 괜히 예전 어릴 때 일들을 다시 꺼내보며 웃다가 울다가 혼자 그랬네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방에 가보니 둘째가 쓰는 침대에 저희 남편이 누워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은 아주 대자로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했는데 둘째 방이 끝에 있어서 그런지 우풍이 참 심하다고 창틀 사이에다가 뭘 좀 끼워 넣든지 해야겠다면서 일어나 뭘 찾길래 아니 한 달 뒤면 출가하는데 뭘 이제 와서 틀어막고 붙이고 하냐고 했어요.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바삐 움직이더군요. 결국 저희 부부는 둘째 방 우풍을 막아보겠다고 둘이서 그 좁은 베란다에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둘째는 집에 오면 신혼집을 어디로 구했다, 얼마를 싸게 해서 좋다면서 바빠 보이더군요. 이러는 것도 다 과정인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이번에도 아들 방에 가서 늘어놓은 것도 좀 치우고 오래된 옷들도 빨아놓으려고 이것저것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무심코 아들 책상 서랍을 열어봤는데 어떤 편지 봉투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편지 봉투였어요. 연애 편지인가 싶어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언뜻 보니 글씨체가 여자가 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들이 쓴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쩍 봉투 하나를 열어서 꺼내봤어요. 거기엔 역시나 편지가 들어있었고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호칭이 예비사위라고 쓴 걸 보니 바깥 사돈이 쓴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보낸 게 맞았어요. 그 편지를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자기 딸과의 예전 일들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었어요. 예전에 딸의 머리띠를 사러 갔다가 울었다고 하면서 근데 좋은 말도 적당히 해야 감동으로 끝나는 건데 암만 그래도 9통을 써서 보내는 건 과한 것 같았어요. 게다가 한 통에 한 장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3장, 4장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걸 엮어놓으면 책도 한 권 나올 분량이었습니다. 일단 다 읽어봤어요. 제가 평생 글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글자만 1시간 넘게 봤습니다. 초반 편지들은 딸과의 추억 이야기를 적어놨고 그 다음 편지부터는 남자가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술 이야기, 돈 이야기 이런 것들이요. 술에 대해서는 3장 정도 분량이었고 돈에 대해서는 거의 5장 가까이 되는 양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참 자상하시구나 꼼꼼하시구나 하면서 읽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네요. 그러다 가장 최근 편지를 읽으면서 결국 폭발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애들끼리 좀 다퉜는지 자기 딸 편을 대면서 이런저런 말들로 돌려서 써놨지만 요약하자면 벌써부터 그러면 나중에 어찌 살겠냐고 결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속이 끓기 시작했어요. 그걸 꺼내본 제 잘못일 수도 있겠죠. 그 편지를 부모가 볼 거라고 생각 못했을 테니까요. 근데 부모가 안 본다고 해도 사위 될 사람한테 저러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삭혔어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염없이 물고 들어가다 보니 별 생각이 다 나더군요. 우리 집이 만만해 보이는 건지 남들처럼 신혼집이라도 좋은 곳에다가 해줬으면 저런 편지를 안 받았을까 싶기도 했었고요. 30년 전 그때처럼 하루 종일 속이 답답하고 천불이 나서
갑자기 술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도 술을 가까이 안 해서 그런지 냉장고에 그 흔한 소주 한 병도 없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가서 술 좀 사오라고 한잔 해야겠다고 말하니 남편은 갑자기 씩 웃으면서 그러다 셋째 생기면 어쩌려고 하냐고 하길래 조만간 방도 비어버릴 텐데 뭔 걱정이냐고 생기면 낳아버리면 된다고 해버렸어요. 그렇게 그날 남편하고 둘이 앉아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술이 들어가고 나니 그 서랍 속 편지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남편은 제가 둘째 생각에 그러는 줄 알고 우리 막둥이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참 잘 키웠다고 저보고 고생 많았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복덩이가 얼마나 바르고 착한 아이인데 그딴 종이 쪼가리를 받아야 하냐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이야기를 남편에게 다 해버렸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서둘러 방에 들어가더니 서랍 속 그 편지를 꺼내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읽어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 침대에 누워서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들었다가 중간에 잠깐 일어났는데 그때까지도 남편은 그 편지만 읽고 있었습니다. 이젠 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그날 밤 저희 둘째가 퇴근해서 돌아왔고 저는 당장에 달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옆에서 남편이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말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저희 큰며느리가 집에 왔길래 예전에 너희 결혼했을 때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딸 가진 아버지들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들만 키워봐서 잘 모른다고 결혼할 때 많이 서운해하셨냐고 물었는데 큰며느리는 예전부터 이미 결혼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서운해하시거나 그런 모습은 못 봤다고 하더군요. 제가 계속 한숨만 쉬고 있으니 며느리가 옆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다들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을 것 같다면서 계속 그러길래 그때 문득 딸 입장에서 그 편지를 보면 혹시 좀 다를까 싶어서 며느리를 데리고 둘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아니면 그 편지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보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편지를 보여줬는데 첫 번째 편지를 끝까지 다 읽지도 못하고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군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러다 제 눈치를 보고 눈물을 억지로 참으면서 읽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한참 동안 거실에 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며느리가 퉁퉁 부은 눈을 간신히 뜨며 읽고 있더군요. 정말 할 말이 없었네요. 하필 그때 남편까지 일찍 들어오는 바람에 퉁퉁 부어있는 며느리를 보고 얼마나 놀라던지 그걸 왜 며느리에게 보여줬냐고 엄청 혼났습니다. 며느리에게 왜 그렇게 울면서 읽었냐고 묻자 머리띠 이야기를 보고 예전 생각이 났다고 했어요. 편지에는 분홍색 머리띠였는데 며느리는 어릴 때 하늘색 머리띠를 좋아했었다고 하더군요. 딸 있는 집은 어릴 때 추억도 참 아기자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별 소득 없이 남편에게 혼만 나며 끝났고요. 속으로는 계속 둘째 아들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둘째가 퇴근해서 오면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냐고 물어봤고 다른 일은 없냐고 슬쩍 물어봤지만 그때마다 아무 일 없이 잘 되고 있다며 웃더라고요. 편지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슬금슬금 올라왔지만 그냥 꾹 참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신경 쓰였는지 평소보다 유난히 말도 많이 하고 자식 결혼이 처음이니 그럴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들 참모습을 알게 될 거라며 걱정 말라더군요. 사실 그 말이 다 맞기도 해서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제가 결혼 이야기를 자주 물어보는 게 걸렸는지 어느 날은 둘째가 예비 며느리랑 같이 왔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찐빵을 사들고 와서 식탁에 앉아 함께 먹으며 결혼 준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고 다들 일어났고 조심히 데려다 주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방에서 무슨 쇼핑백 하나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비 며느리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그냥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열어보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별거 아니라고 찐빵이 맛있어서 주는 거라고 하길래 그런가 했습니다. 그렇게 애들을 돌려보내고 남편하고 둘이 남아서 뭘 준 거냐고 물어봐도 그냥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저녁에 오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찐빵 안 사와도 된다고 와서 식사나 하자고 했는데 괜찮다고 식사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처럼 잠깐 들려서 이야기하나 보다 했었는데 그날 저녁 예비 며느리 혼자 들어오더군요. 현관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한참을 서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지금 아래층에 아버지와 함께 왔다고 혹시 모셔와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남편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뜩이나 편지 때문에 안 좋은 생각들이 많긴 했는데 집까지 찾아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요. 남편이 예비 며느리에게 빨리 모셔오라고 했고 그렇게 그날 바깥 사돈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서둘러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현관벨이 다시 울리자 이번엔 남편이 현관문으로 달려나갔는데 정말 바깥 사돈이 서 있더라고요. 문을 열어주고 들어와 앉으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제 남편의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대체 뭐가 짧고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더군요. 나중에 좀 진정이 되고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전날 남편이 준 쇼핑백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쇼핑백을 열어보고 한바탕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쇼핑백에는 편지 한 통과 분홍색 머리띠도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써놨다네요. 갑자기 딸이 펑펑 울어서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바깥 사돈이 딸의 방에 들어가 봤는데 편지랑 머리띠가 책상에 놓여있는 걸 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편지도 읽어봤는데 너무 부끄러웠다고 하더군요. 머리띠까지 놓여있는 걸 보자 이건 직접 뵙고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다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때 저희도 무슨 말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희 남편과 바깥 사돈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자식들 이야기도 하더군요. 그날 상견례를 또 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집에서 맞이고 집안이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나서 이쁜 옷도 못 사 입히고 키웠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아이가 둘이나 더 생겨서 동생들에게 늘 양보하며 지내는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에 결혼 소식을 듣고 더 슬펐다고 했어요. 딸아이 방에서 부부가 함께 울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희 부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낼 때도 그런데 딸은 오죽할까요? 그렇게 거실에다 모여 앉아서 눈시울이 뻘개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저희 둘째가 퇴근해서 왔어요.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어찌나 놀라던지 나중에 들어보니 그날 파혼하는 줄 알았다면서 왜 거실에서 다들 울고 계셨냐고 물어보더군요.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알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저희 남편이 큰며느리에게도 머리띠를 선물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효도를 얼마나 받으려고 하는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원래 작은 선물이 감동이 더 크긴 하거든요. 저는 여태껏 리본 하나 못 받았는데 언젠간 주겠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저도 아직 철이 덜 들었나 봐요. 그때 속으로 바깥사돈 욕을 그렇게나 많이 했는데 요즘 열심히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애들이 다 출가하고 나서야 철이 들기 시작하네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잘 해결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따뜻한 부모님들 덕에 나중에 결혼해서도 분명 행복한 부부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